체결 상태 확인하는 게 1번이야. 그래서 헬멧, 글라이더가 우리가 지상에서 만약에 출발한다 그러면 바닥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. 내가 막 달려가면 얘가 처음에는 평평한 공기가 이게 들어차면서 평평한 힘이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야. 올라온 다음에 어느 정도 선상이 되면 속도가 다 계속 잘 유지되면 머리 위까지 올라올 거 아니야. 머리 위에 딱 서 있으면 되는데 얘가 올라오려는 탄력이 너무 심해갖고 내 속도보다 얘가 속도가 빠르면 이렇게 쏟아지겠지. 내가 달리는 힘이 세. 내가 다 올라왔어. 근데 이 정도 선상에서 계속 나만 달려. 그럼 얘는 뒤로 이렇게 쳐져갖고 오겠지. 그러면 양력의 힘은 위로 생기는 게 좋은데 이렇게 되면 저항이 생기잖아. 내가 얘를 끌고 가는 거지. 그럼 별로 안 좋겠지. 그래서 정확하게 내 머리 위에 유지시킬 수 있는 연습들을 하면서 다 올라왔어. 근데 쏟아지는 걸 막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했을 거 아니야? 브레이크를 하면 속도는 좀 줄잖아. 근데 최대치의 양력이 생기려면 브레이크를 좀 더 풀어주고 내가 좀 더 빨리 달려준다. 증가속 구간이 좀 필요해.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준비해갖고 앞으로 달려 산계하는 국면, 그 다음에 라이저를 놓고 앞에 이제 우리가 그 얘를 부풀게 하기 위해서 A 라이저를 잡고 이제 달려주는데, 그래서 라이저를 놓고 브레이킹 해주는 조종과 결정 국면. 그 다음 브레이크가 다 잡혀 있는 상태에서 난 이제 얘는 이제 저항면이 없이 자기가 자체적으로 가려는 속도로 갈 거 아니야. 그럼 나보다 빨라질 거 아니야. 그래서 못 쏟아지게끔 브레이크 했잖아. 그 다음에 브레이크는 했는데 이제 나는 얘를 끌고 가는 힘이 이제 나한테 빠졌으니까 나는 자유롭게 더 뛸 수 있잖아. 내가 속도를 더 낼 수 있어. 그러면 잡고 있던 브레이크를 서서히 풀면서 가속하는 구간이 생겨야 돼. 그래서 산계, 조종과 결정, 가속과 이탈. 그러면 뭐 훨씬 더 수월하게 이루게 되는 거야. 오늘 해야 될 게 요 연습이야. 근데 글라이더가 줄로 연결이 되어 있고 바람이 또 우린 앞에서 들어오는 게 불규칙하게 들어오면 또 빠르게 이렇게 다 올라오면 좋은데 어쩔 때는 이렇게 올라올 때 있고 이렇게도 올라올 때 있고, 이거를 방향 보정해서 내 머리 위에 수직적으로 맞출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우리가 오늘 연습 과제야. 그걸 밖에 나가서 이제 훈련하면서 보정하는 방법, 그 다음에 내가 글라이더하고 나하고 같이 느낌을 알아야지 또 다 올라왔네, 뭐 브레이킹 해야겠네, 이런 걸 알 수 있잖아. 그래서 오늘 밖에 나가서 지상 연습은 양력 만드는 거, 내 머리 위에 글라이더를 세울 수 있는 연습, 그리고 달려나갈 수 있는 연습 하는 거야. 오케이? 네. 양력은 뭐가 필요해? 속도 차이. 그러면 우리는 비행기는 엔진 쓰지만 우린 뭘 써야 돼? 달려야죠. 그렇지. 네 심장, 네 다리를 써야 돼. 나가서 해보자고. 오케이. 나보다 빨라지면 얘가 이렇게 쏟아질 거 아니야. 라이저 놓는 단계가 머리 위에 한 90% 단계에서 라이저 놓고 빨라지기 전에 브레이킹해서 얘하고 나하고 같은 속도를 맞추는 거야. 근데 나는 속도를 가지고 얘를 끌고 가다가 보니까 속도가 내가 힘은 많이 줬는데 10km밖에 안 났어. 근데 여기는 얘는 갑작스럽게 30km 가겠대. 안 돼. 잡아줘야지. 브레이크를 잡았어. 근데 브레이크를 계속 잡고 내가 뛰면 양력이 많이 안 생기지. 나는 이제 얘를 끌고 가려는 힘이 필요 없잖아. 나도 여력이 생겼잖아. 저항면이 많이 없으니까 내가 여력이 생긴 만큼 증가속을 시킬 수 있는 만큼 가면서 브레이크 잡고 있던 브레이크도 서서히 풀어주면 속도가 증가하면서 양력도 증가하는 거지. 양력이 증가된 상태에서 경사지에서는 이탈이 쉬운 거지. 브레이크를 계속하고 막 이렇게 해봐야 경사지에서도 계속 잘 안 뜨고 경사를 따라서 계속 착륙장까지 뛰어내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. 그지? 그렇지는 그렇게 할 거야? 그렇게 안 되게끔 이제 우리는 지면에서 첫 번째 국면은 산계,
바람을 집어넣고 부풀려 갖고 펼쳐지는 단계야.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조정과 결정은 어디? 글라이더가 나를 지나치지 않게끔 라이저 놓고 브레이킹해서 글라이더하고 나하고 속도를 맞춰놓은 상태. 얘가 날 지나치지 않게. 그러면서 나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잖아 지금. 진행을 하고 있는데 끌고 갈 게 없으니까 나는 속도를 더 낼 수 있잖아. 그때 조금 더 가속도 내면서 브레이크도 서서히 조금 올려주면 되지. 얘하고 나하고 같이 가면 되는 거야. 그럼 양력이 좀 더 발생하겠지. 그 다음 마지막 가속이 되면 양력이 충분히 발생되고 우린 경사지를 하고 있으니까 경사지에서 이탈이 시작되는 거야. 이탈이 시작됐는데 우리가 첫 번째 실수한 거는 아까 약간 언덕에서 뜨려고 하는데 발이 뜨니까 탁 앉아버렸잖아. 뜨자마자 앉아버리면 얘가 떴다 싶어갖고 앉으면 내가 내가 전달하던 힘을 전달하던 다리가 떨어지면서 힘이 전달이 안 되니까 얘가 살짝 내려갈 수도 있어. 그러면 엉덩이가 땅에 닿으면 나는 못 가고 글라이더만 앞으로 간다고. 글라이더가 앞으로 가고 글라이더가 앞으로 가면서 땡기는 힘이 생기면 나 앞으로 굴를 수도 있잖아. 절대 이륙할 때 앉는 건 아니야. 뭐냐면 가속과 이탈 단계에서 됐어. 이탈이 됐는데 땅이 발이 떨어졌어. 이 상태를 그대로 요 앵글 각도 변화를 주지 말고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. 그러면 경사지하고 나하고 기울기가 좀씩 멀어지겠지. 이렇게. 그래서 충분히 안정 고도가 될 때까지 최소 50m 이상 이격이 날 때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서서히 풀어주고 앉으면 돼. 내가 처음에 이륙하려고 딱 했는데 발이 뜨자마자 탁 덜컥 주저앉았어. 그러면 땅에 딱 달라고 해. 그런 서 있는 사람은 서서 걷던 자세를 그대로 취하고 있는 사람은 땅이 달 것 같아? 다시 발을 굴러주면 되잖아. 근데 앉아버린 사람은 엉덩이로 뛰어갈 수는 없잖아. 그래서 앉으면 안 된다는 거, 계속 런닝 자세를 취하는 거. 여기서부터 이격거리 50m 안정 고도 될 때까지는 런닝 자세 그대로 그냥 취하고 있는 거야. 우리가 처음에 이륙하려던 자세, 앞으로 상체 내밀고 달려가던 자세를 그대로 취하고 한 3, 4초만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천천히 뒤로 엉덩이 집어넣고 앉아주면 편하게 이륙이 끝나는 거야.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 런닝 자세 취하기, 덜컥 주저앉지 않기,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으면 안 돼. 그리고 뭐 이륙해서 발이 딱 떨어졌어. 런닝 자세는 했는데 갑자기 잡고 있던 브레이크를 떴어 하고 손을 올려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얘하고 나하고 같은 각도를 갖고 있다가 브레이크를 잡고 있던 걸 갑자기 손을 올리면 얘가 갑자기 앵글을 앞으로 바뀔 거 아니야. 나보다 빨라질 거 아니야. 빨라졌으니까 앵글이 바뀌면서 그럼 얘는 밑으로 비행을 시작할 거 아니야. 갑작스럽게 밑으로 비행을 시작한 다음에 다시 추가 그 밑으로 위치가 정확하게 그 얘 밑으로 단 다음부터 비행을 시작한다고. 그런데 갑작스럽게 브레이크를 넣어서 앵글이 이렇게 바꿔지면 내가 고도를 많이 까먹고 나간다고, 이륙장에서. 그래서 우리가 라이저 놓고 브레이킹해서 가속과 이탈 그 자세 그대로 런닝 해주고 유지했다가 충분히 이격거리 난 다음에 서서히 풀어주고 앉고 그 다음에 비행하면 돼. 비행은 되게 쉬워. 왼손 들어봐. 왼손 내려봐. 오른손 들어봐. 요거 할 줄 알면 다 해. 요거 할 줄 알면 다 해. 비행은 별거 없어. 무전에서 우리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. 그 다음에 착륙도 마찬가지. 차렷만 할 줄 알면 돼. 왼손 당겼다 올렸다 이건 다 우리 무전도 2개씩 찰 거 아니야. 혹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2개씩 차는 거야. 그러면 아무 문제 없지. 옆에서 누가 얘기하는 것도 똑같은데. 착륙까지도 아무 문제가 없어. 비행할 때 이륙할 때만 주의하면 돼. 비행도 우리는 안정될 때만 할 거니까. 그리고
주의사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번 더 런닝하는 자세 그대로 취하기, 앉지 않기, 그 다음에 이격거리 충분히 안정 고도 될 때까지는 그 자세 취하기. 갑자기 팍 풀었다 뭐 잡았다 이런 게 아니고 그것만 유의하면은 그다음 문제 없이 전혀 비행할 수가 있어. 오케이? 우리 그 패러글라이더는 무슨 레포츠라고? 항공 레포츠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다? 그래서 변화하는 기상을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. 잘. 예측도 하기 힘들고 슈퍼컴퓨터로 막 예측해내고 하는 걸 해도 잘 안 맞는데 우리가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잖아. 그래서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기상청 예보를 잘 훑어보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, 기상청은 전체 데이터를 수집해서 통계적으로 지금 이러이러할 것이다라는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그 패러글라이더는 아주 작은 지역이잖아. 그 로컬에서 움직이는 기상은 또 다를 수가 있어. 뭐 산악 지형이 됐건 바닷바람이 들어오는 바닷가든 다 다른 형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. 그래서 그런 우리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한 거를 우리가 미리 숙지하고 준비하고 비행을 해야 돼.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상은 북서 바람이 그리 나쁘지 않게 들어온다. 그래서 비행하는데 문제가 없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한 10시 넘어서부터 시작해갖고 바람이 막 세지고 불규칙하게 들어왔어. 그런 현상이 왜 생겼을까? 갑자기 없던 바람이 막 불었을까? 지열에 가열 때문에 상곡통. 지열의 가열. 맞아. 햇볕이 너무 강해지잖아. 일교 차이가 심해지면 우리가 공기가 갑작스럽게 따뜻해지잖아. 그럼 떠오를 거 아니야. 떠오르는 양이 기복이 커지면 얘가 바람에 더하기가 되는 거지. 거기에 수평적인 거하고 수직적인 게 같이 만나니까 믹싱되면 도는 바람이 생기겠지. 그런 영향들이 산에 밀려 들어오면서 같이 섞여서 들어오면 이제 풍속도 강해지고 돌풍 가스트도 강해지는 거지. 그래서 비행하기가 힘들어져. 우리는 똑바로 가고 싶은데 얘가 셌다가 안 셌다가 셌다가 안 셌다 이러면 글라드 계속 흔들릴 거야. 그럼 컨트롤하기가 힘들겠지.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불안정한 요소들이 없을 때 비행을 하는 게 우리한테 맞는 거지. 아까 우리 그 지상 연습하면서 산줄 A, B, C, D 있는 거 나란히 비행하기 전에 항상 점검들을 해야 되는데 비행 전 점검들은 뭐를 해야 돼? 비행 전 점검 일단 캐노피 뭐 산줄 정리는 다 해야 되겠지. 캐노피 상태하고 산줄 엉킴 뭐 꼬임 뭐 이런 것들 다 정리하고 이륙하기 전에 또 항상 점검들을 해야 돼. 이륙전 점검 5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사항이 하네스 착용했을 때 다리벨트 했는지 착용 상태를 확인하는 거야. 다리벨트 처음에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게 순서야. 그러니까 다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허리하고 가슴하고 헬멧하고 그 다음에 라이저하고 하네스하고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또 한 가지 여기 악셀레이터 라인이 하네스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어. 근데 악셀레이터 라인이 발로 밟게끔 돼 있거든. 그러면 바등각이 숙여져 갖고 속도가 증속되게끔 돼 있는데 다리 벨트 넣다가 악셀레이터 라인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이렇게 잠금 장치가 돼 있다. 그러면 비행을 딱 시작하면 한쪽은 악셀레이터가 잡힌 상태고 한쪽은 악셀레이터가 풀린 상태예요. 그럼 어떻게 돼? 슬라이드 돌지.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점검.
체결 상태 확인하는 게 1번이야. 그래서 헬멧,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하네스 옆에 보조산 손잡이도 다 체결이 잘 돼 있는지까지 확인하는 거. 체결 상태 확인이 1번. 그 다음에는 이륙장에 펼쳐져 있는 산줄이 어디에 걸려 있는지, 꼬임 상태가 있는지 산줄 상태 확인하는 게 2번. 3번은 캐너피가 정확하게 펼쳐져 있는지, 어디에 뭐 걸려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, 캐너피가 결국 바람 방향에 걸맞게끔 펼쳐져 있는지도 확인해야 돼. 그럼 하나, 체결 상태, 그 다음에 산줄, 그 다음에 캐너피,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내가 이륙하려고 하는 정면에 바람이 들어오고 있는지, 풍향이 45도 이상 틀어졌는지. 정면에서 불어 들어와야 우리가 이륙이 쉬울 거 아니야. 옆으로 들어오면 쓰러질 거지. 그래서 그렇게 바람, 풍향, 풍속, 가스트까지 바람 품질 확인하는 거. 그 다음번에 마지막에는 출발 전에 주변에 누가 내 앞을 지나갈 사람이 있는지. 내가 이륙하는데 저기서 신나게 막 이렇게 리치 타고 와 부딪히는 경우도 있잖아. 그런 거 잘 주의 깊게 보고 있어야 돼. 공간이 확보가 돼야 돼. 마지막 공간 확보까지 다 돼. 그리고 이륙장이 넓은 상태에서는 나 말고 다른 사람도 같이 동시에 이륙할 수 있잖아. 그런 것도 유의해서 봐야 돼. 그래서 공간 확보까지 이륙 전 점검 5가지. 첫 번째 체결 상태 확인, 전체 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줄 확인, 세 번째 캐노피 확인, 네 번째 바람 확인, 다섯 번째 공간 확보. 그 다음에 이륙하면 되는 거야. 이분 이륙할 때 지금 폴짝 뛰었는데 그래도 주저앉지 않았지. 달려주니까 떴잖아. 다시 봐. 아직 안 됐는데 안 돼도 주저앉지 않고 한 발짝 더 갔잖아. 자연스럽게 떴지. 그리고 안정된 상태에서 시작을 했잖아. 봐. 이 사람도 바로 안 앉고 충분하게 앞으로 나갈 때까지 그 자세를 계속 유지하지. 이 사람은 조금 빨리 앉은 편이지. 그지? 뜨고 얼마 차이 안 나는데 바로 앉았고, 그거보다도 아까 처음에 한 사람들처럼 조금 더 나가서 때까지는 자세를 취해주는 게 좋아. 왜 그러냐면 이륙장은 주로 산에 있지. 산에 그 산 꼭대기 주로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. 산에 있으면 바람도 들어올 거고, 바람도 산 모양새에 따라서 뭐 하겠지만 이쪽도 들어오고 이쪽도 들어올 거 아니야. 이쪽 바람이 부딪히면 로터도 생길 거고, 거기에 햇볕이 막 비춰갖고 지면에서 발생한 기류들도 섞여서 여기 들어올 거고, 불안정한 것들이 모이는 자리가 산 꼭대기일 거란 말이야. 그리고 앞에서도 들어오고 이거 햇볕 때문에 뒷면에서도 또 바람이 들어오고 막 이러면 불안정한 상태가 이 이륙장 쪽에 가장 많이 형성될 수 있어. 산 꼭대기에 있는 이륙장들은. 그래서 이 산 꼭대기에 있는 이륙장들에서 이륙할 때는 우리가 그만큼 더 긴장하고 준비를 많이 하고, 하지 않을 것들은 불필요한 동작들을 안 하는 게 더 좋아. 그리고 안정된 다음 그 다음에 비행하면 되지. 1, 2초 이렇게 있는 게 뭐 어려워. 이제 마음이 급해서 다 그런 거지. 그다음에 또 보자.
이분처럼 글라이더가 완벽하게 머리 위에 쓰고 정확하게 정리가 된 다음 비행을 시작하는 거. 2인승도 마찬가지. 혹시 만약에 날다가 진짜 만약에 이 손잡이를 놓치면 어떻게 돼요? 손잡이 그냥 달려 있는 거야. 나도 상관없는 건가요? 음, 아까 좀 이따 시뮬레이터에서 이제 다시 한번 할 건데 A, B, C, D 라이저 있잖아. D 라이저까지 있고 그다음에 손잡이가 달려 있었는데 이 손잡이 핸들이 달려 있잖아. 그 라인이 있고 그 라인이 어디 있냐면 라이저의 도르래가 하나 있어. 도르래를 통과해서 있어. 아, 네. 그래서 얘 손잡이를 놔도 그 자리에 그냥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. 락킹이야. 그래서 손을 놨어. 다시 잡으면 돼. 영상 보니까 다들 이렇게 하실 때 노는 거 근데 손을 놨다가 다시 뭐 자기 거 뭐 체결하고 다시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. 이제 내가 하네스 앉으려고 했는데 하네스가 우리처럼 이게 딱 고정되어 그 익형이 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 속 안에 이제 엉덩이 판이나 이런 것들이 서 있을 때는 엉덩이 판이 이렇게 있으면 내 여길 너무 치잖아. 그래서 엉덩이 판이 이렇게 꺾여. 그래서 이륙이 돼 있어. 그러면 내가 엉덩이 집어넣어서 얘를 이렇게 밀어서 펼쳐진 다음에 앉아줘야 돼.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들어가는 하네스 같은 경우는 손을 놓고 깊이 집어넣어야지. 그러니까 그때는 불안정한 상태를 완전히 다 벗어난 다음에 손을 놓고 하는 거지. 될 수 있으면 손을 안 놓고 그냥 앉아. 요즘에는 무릎을 이렇게 살짝 세우면 엉덩이가 쑥 들어가. 또 그게 또 잘 안 되면 안정된 데 가서 손 놓고 편히 앉으세요 하면 허벅지 옆에 이따 시뮬레이션에서 착석하는 것도 가르쳐 줄 거거든. 쑥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다시 조종줄 잡고 하면 돼. 또 궁금한 거 없어? 없어? 응. 알았어. 그러면 시뮬레이터 교육하러 이제 또 가보자고. 우리가.